세상을 바꾸는 정치수사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 어디 수다만에서 많이 듣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손수호고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몇 번째 했어요? 마지막 날입니다. 네? 137회. 오늘 137회 하고 100번 넘게 했어요. 네. 1년 반? 1년 반. 1년 반. 너무 오래 했다. 그래요? 네. 100번 그렇군요. 넘었으면 100점이야.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남배우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진 않고. 왜요? 눈이 멍합니다. 왜요? 안동 좀 갔다 오느라고. 예. 안동요? 예. 안동대 팟캐스트 특강이 있어가지고. 잘하고 오셨어요? 팟캐스트 특강이요? 형이 뭐 팟캐스트에서 뭘 한다고 특강을 하고 왔어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한 걸 들었다니까, 그분들이.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강의를 하냐고. 몇 명이 들었어요? 한 50명? 이렇게, 국문과에서 이제, 네. 컨텐츠, 이제 뭐 웹툰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으니까,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네. 이런 다양한 시도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네. 예. 정치알바, 이제 오늘 마지막 녹음이잖아요. 예. 어떠세요, 감회가?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능력? 오자마자 아웃이야, 방송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네. 유명한 변호사, 이 세 분을 모시고, 단 한 달 만에, 1년 반 된 아니, 방송을. 한 달밖에 안 됐어요? 10월 11일이 첫 방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런가? 예, 한 40일 만에, 네. 이런 100회 이상한 네. 최상위권의 팟캐스트를 없앨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나란 인간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슬쩍 떠넘기기 하는군요. 네? 제가 하고 있다고요, 제가. 네. 본인이 제가. 네. 반반 맞죠? 뭐.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 저 때문이에요. 근로감독관님, 오늘도 오셨네요? 마지막 방송이니까 제가 참여해야죠. 왜요? 깨러 하니까 왔으니까. 왜요? 왜 왔어요? 아니, 만든 사람도 나고, 깬 사람도 나고. 끝까지 처음부터 참석하는. 반자로 왔지 뭐.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왜 다 이동영 작가의 욕심으로 이걸 깬다고 다들 댓글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이 작가 욕하는 게. 이 작가 욕바지야? 욕바지야. 정말 욕을 너무 놀랍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 왜 다.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이돈형으로. 오래됐습니다, 바뀐 지. 시나리오를 막 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난 큰 깜짝 그림 놀랐어. 그리는. 네. 네. 저는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얘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소녀님,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그냥. 아닌가요? 오늘 뭐 방송이 있어갖고. 그렇군요. 아니, 소녀님은 일본에 계실 때 이동영 작가님한테 연락을 받았잖아요. 어땠습니까, 기분이? 근데 사실은 정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좀 없는 것 같다. 아니 제가 아무리 미친놈이라 그래도 네. 당일날 끝냅니다. 네. 전직 현직 의원에다가 좀 이 사람들 모아놓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성애 보좌랑 여기에 대해서 해요. 굉장히 심도 있게 오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게 이 세상을 바꾸는 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꿨는데 이렇게 계속 길게 가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느냐. 그리고 좀 이렇게 늘리기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 의원님하고는 벌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 정청래 전 의원님 우리 알바 시리즈였잖아요. 이거.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방송인이 되셨는데 굳이 여기서 또 계속 이렇게 할 게 있는가라는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연말에 한번 행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작가께서도 괜히 또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사실은 남 배우님하고 손 변호사님한테 너무 미안해. 왜요? 두 분이 모처럼 들어오셔서 새롭게 분위기 좀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나가도 되는데 이 두 분은 이제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 그냥 하세요. 그래. 그거 괜찮다. 아이고. 이름은 그냥 써도 돼. 물려줄 테니. 두 사람이 뭐 결사 반대했으면 뭐 계속 갔겠지. 근데 두 사람도 다 오케이 하고 한 거고 그 소년 말처럼 우리가 너무 방송을 요즘에 우리 스스로가 별로 재밌다고 안 느끼거든. 맞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더 빠진 것 같고 이쯤에 사는 게 딱 좋아. 아니 한참 국정농단 저도 그때는 재밌었어요. 그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손수 그리고 변호사. 잘 될 때 근데 왜 내 그만둬요. 소개를 안 해주고 지금 진행하는 거야? 지금 히든으로 지금 마지막에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좀 해주세요. 답답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네. 청래당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는 청래당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영화인. 네? 정청래입니다. 뭐요?
영화 섭외 받았어요. 아, 영화인? 네. 그것도 주진우 영화겠지. 아니. 진짜? 혹시 몰라요? 멜로 드라마. 오! 상대역이 누굽니까? 지금 캐스팅 중에 있는데, 예. 웹무비로 일단 한번 푼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직은 밝힐 단계는 아닌데. 주연은 아니죠. 까메오. 그거 봐. 대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기자가 보이죠? 한번 이게 해주세요. 다 대사야. 그 맞네 근데 대사가. 역할이 뭐냐면 남부지검장이야. 오. 근데 이거 까메오 치고는 대사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까메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거 잘 외우셔. 걱정하지 이게 뭐냐면 출연료 안 주려고 까메오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국 내부에 이런 네. 여러 가지 좀 약간 적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검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하여튼 내가 가장 악당역을 좀 하고 싶다. 악역을. 기왕에 할 거면. 예전에 돈이 안 모여가지고 못한 영화가 있는데 예. 조선일보 기자로 네. 까메오로 출연하기로 했다가 네. 펀딩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한 10년 전에. 근데 이제 까메오를 한번 출연. 그럼 문성은 선배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뺏어가시면 너무 하시는 거 까메오니까. 그래도. 근데 대사가 많으면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표정이나 연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나는 뭐 직업 배우가 아니니까 네. 어색한 연기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상기된 그게 더 훨씬 멋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악당 역할을 좀 하는 걸로. 일단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어요. 오. 왜냐면 네. 내가 뭐 프로가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니까 아니, 검사 네. 잘할 것 같아. 많이 봐오셨잖아요. 혼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는 무섭게 하면. 내가 또 검사한테 조사도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 전문가니까 잘하실 거예요. 네. 저도 사실 그 전문 사회자가 아닌데 갑자기 한 달 동안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많은 걸 진짜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어요, 뭘?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 각자 얘기해보세요. 각자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이거는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작가님이 진행할 때 저도 한 1년 넘었죠. 예, 정찰바에 들어와서 이제 한마디씩 거둔 게 1년 벌써 넘은 것 같은데, 그때랑 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회자라는 역할을 받고 있을 때랑, 와, 이거 정말. 패널일 때랑 다르죠. 진짜 해봐야 되는 근데 거예요. 이 작가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방송을 예.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맞아요. 예, 정말. 가만히 잘해요. 있으라고 칭찬해. 근데 진짜 패널과 사회자는 하늘과 땅 차이구나. 수다맨이나 이런 방송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매번 다 너무 잘해. 네. 그래서 그게 끊고 맺고 그리고 내가 이 작가님 맨날 실드 친다고 나 엄청 사람들 욕하잖아. 근데 이 작가가 너무 잘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정치의 맥을 그냥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언제나. 그리고 정보가 되게 많아.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 작가님, 네? 정치 좋아하세요? 정치 재밌죠. 좀 좋아하지. 앞으로도 정치에 관심 계속 두실 건가요? 그럼요. 그 정도로 방송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방송도? 방송도. 이 작가는 정치보단 돈에도 관심이 많다고. 정치로 돈 버는 거지. 그것도 재능이지. 그죠? 진짜 정말 정치로 정치가 돈 버는 돈이 거 정말 되잖아요. 대단한 거네요. 나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김어준 총수 같은 사람 참 잘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버전으로 나는 이 정치 평론가로서 이렇게 정말 이 언론을 잡고 팟캐스트를 잡고 하는 게 이 작가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새로운 사실 지금이야 팟캐스트가 뭐 당연하게 일상생활 속에 느껴지고 있지만 초창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더욱더 신선했고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 개척에 상당히 큰 지분을 갖고 계신 이동영 작가. 제가 뭐 다 김호중이 한 거 다 네. 제가 따라한 거지 뭐. 또 빈정거린다. 뭘 빈정거려? 빈정거리다니. 이거 아니, 이렇게 말하고 편집할 거야 이거. 그 나를 인정해야지. 김어준 총수가 하는 거하고 이 작가가 굉장히 다른 거를 해. EJ도 다른 컨텐츠를 네. 갖고 시작했잖아. 그럼요. 게다가 그럼요. 나는 요즘에 그 수다맨이 참 위대하다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말은 좀 씹히지 않게 4명이서 좀 골고루 좀 나눠서 하라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몰릴 때 너무 시끄러워서 가지고. 마이크 몰릴 때? 네, 예. 그게 좀 안 좋은데 그거 빼놓고는 그 내용들도 그렇고요.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끝없이 노력을 해. 이 돈 받는다고 조금씩 자꾸 고쳐가면서 노력을 하는 것도 그리고 길게 하는 것도 여러 번 듣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 정말 그 천재 같아.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영화도 한번 해보지 그래. 영화? 응. 아이, 잘하는 것만 해. 주진우 기자가 저한테 한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 작가님. 영화를 하세요. 아니, 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 얘기 계속 나오는데 남배우님의 네. 이게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영화 활동 뭐 다 같이 영화 할 수 있으면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자체가 지금 우리 영화도 영화니까. 잘해가지고 우리 같이 영화를 보자고.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손병하고 저하고는 네. 둘이 만약에 남으면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정치 알바인 줄 알고 들어왔잖아요. 결국 이렇게 네. 단기 알바로 이렇게. 단기 알바. 단기 알바 하나 만듭시다. 한 달에 하나씩 만들고 없애고. 단기 알바.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 알바가 이제 오늘 마지막 녹음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많은 분들께 좋은 말씀, 두 분 의원님 그리고 또 작가님과 남배우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게 사실 광고주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요. 또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저희 방송이 언제까지 될지에 대해서 뭐 사실 정보를 사전에 갖고 계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왔던 그런 광고를 다 이제 오늘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광고가 조금 많아요. 조금. 몇 개예요? 네? 8개, 평소에 8개? 4편인데 회당 4개씩 했잖아요, 최근에. 오늘 하나 더 해가지고 5개씩. 뭐 10개? 뭐, 예. 그래요. 그래요. 네. 마지막 방송인데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겠지. 네. 예.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한편으로 또 광고주분들께 다시 정말 한번 죄송하죠. 예, 사과의 말씀 겸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청정구역이나 시사 안드로메다로 오세요. 광고 듣고 시사 안드로메다는 좀 다르잖아요, 광고가. 아니 YTN 쪽에서 광고를 붙여 된다 그러더라고. 팟캐스트. 그러니까 따로 팟캐스트를 뺄 때는. 뺄 때는. 그래. 그래서 예.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야, 벌써 1년 넘게, 1년 반 동안 진행했는데,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네. 딱 2개 남았네요. 네. 그쵸? 마지막 회에 할 거는 비밀로 해두시고, 오늘, 마지막 -1. 예, 뭡니까? 정무수석. 정무수석. 네. 오, 재밌습니다. 오늘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됐죠. 내부 승진. 내부 승진인데 제가 주워 듣기로는 그 중진들 중에 좀 헬라에 또만 다들 지방선거 나간다고 거절했다고. 예, 지금 현역이 아니면서 중진 했든 뭐 예를 들어 뭐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광주시장 나가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 사람 뽑기. 그래서 내부 승진. 근데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캠프에서 이제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 이렇게 가보면은 어떤 사람 하나가 이제 전국 조직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하는데 하다가 너무 궁금해갖고 나중에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한병도였어요. 근데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인데요. 우리가 보통 청와대 정무수석, 근데 공식 명칭은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이런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제에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이렇게 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이 있는데 수석 비서관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이고 수석 비서관은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게 직제 겹편에 따라서 정부마다 좀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10개의 10개 수석비서관이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살펴보면,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이게 이제 국민소통수석이라고 그러죠.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인사수석 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 연설, 일정, 이런 걸 짜고 하는데요. 이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현재 443명의 비서관 행정관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좌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를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고 그동안 누가 정무수석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혐오평이 많이 올랐었는데 비교적 일찍 내부 승진 쪽으로 그래서 몸이 풀린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한병도 아니면 진성준, 백원우 전 의원 이렇게 3명이 아마 물망에 올랐을 겁니다. 근데 한병도 신임 수석하고는 제가 가끔 통화를 했는데 전병헌 수석을 보좌를 그동안 해서 겉으로 드러난 건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다 이제 활동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무수석을 보좌하는 역할을 바로 밑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상 한병도 신임 수석이 발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하고 또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백오준이나 진성준보다 좀 높은 점수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됐으니까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학번으로는 86학번이고요.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광대가 원불교 본산이잖아요. 그래서
원불교 신자일 겁니다. 그래서 17대 초선 경선할 때 원불교에서 아마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11대 초선 활동을 좀 한 것으로 알고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선 전부터 전국에 있는 조직을 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전국에 다니면서 조직 활동을 조직에 참 강한 분 같아요. 했던 친구고요. 저하고는 뭐 이제 1년 후배 정도 되는데 부인이 약사예요. 예? 부인이 약사인데 그래서 비교적 좀 이렇게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초선 때 같이 활동을 했지만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알았던 게 뭐냐면 한 이라크 우호재단을 만들어서 이라크에 굉장히 인맥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 제거 이후에 이라크 쿠데타 전까지 거기 최고 2층 실력자하고 의형제를 맺어서 형님 동생하고 그래서 한병도 신임수석이 있잖아요. 이라크에 가잖아요.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항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치면 KBS 같은 이런 방송에서 실제로 중계도 하고 톱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이제 친구 삼았더라고요. 최고 실권자. 거기는 이제 이슬람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최고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다양한 활동도 좀 했었고 무엇보다 한병도 신임수석에 대한 기대를 저는 하는 것은 굉장히 착합니다. 사람이 품성이. 그리고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도 같은 동기의 86학번 전대 활동 같이 했고 그래서 비서실장하고도 아마 코드가 잘 맞을 것 같고 알코올 분해할 수가 없는지 술 한 방울도 못 먹습니다. 야,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근데 술자리에서는 끝까지 다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운동도 잘해서 17대 국회의원 할 때 축구를 잘했어요. 축구로 또 같이 또 하셨겠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때 축구를 잘하는 3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정봉주, 최재성, 한병도. 정청래 아니었습니까? 저는 축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래요? 장영달 의원이 원래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영달 선배부터 시작해서 이 3명이 너무 날아다녀요. 그래서 다른 당하고 축구를 하면 항상 이기고 그랬던 아주 축구 실력도 뛰어나요. 아까 뭐 영화 얘기하면서 검사 역할을 하신다고 했고 또 지금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이 원광대 출신이니까 생각나는데 검사들이 한때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씨발 원광대 나오고 건국대 나온 새끼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말이야. 딱 정청래 한병도를 집어간 거지. 그랬다니까 새끼들 나쁜 새끼들. 힘드네 진짜.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대법관 있죠. 그분이 원광대 출신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표 난 거 보니까 어쨌든 전북에 대한 배려 또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비주류 뭐 이런 게 통했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그래서 판도라에서는 비자림 인사라고 했거든요. 제주도 가면 비자림이라고 있어요. 숲인가요? 네. 근데 이제 비가 뭐냐면 비자가 뭐냐면 안일비자. 잎사귀가 안일비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자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자림이 있겠는데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준으로는 아닌 사람들이 중용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병도 신임수석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그때 제가 문광일을 했잖아요. 그때 김명곤 장관이 예술의 전당인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보면 맨 뒤쪽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맨 앞쪽으로 앉혀요. 장관 발탁. 그래서 김명곤 장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뭐 이명박근혜의 그런 스펙 기준을 본다면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무수석 자리가 한때는 폐지된 적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왜 폐지했을까요 그때? 그러니까 뭐 정무장관, 무임소 장관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근데 이제 특임 장관. 쓸데없는 자리다. 이게 많았지. 특별하게 하는 일 없으면서 뭐 예산만 축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정무장관, 이명박 때도 정무장관이 있었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정무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무장관을 하지 않고 정무수석을 해서, 이 정무수석 밑에 정무비서관이 또 있고, 정무기획도 있고, 치안비서관도 있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임수석 정도 되지 않을까. 노무현 정부 때 없앴던 이유가 있네요. 당 청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폐지를 했었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그 공천권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노 대통령이 다 내려놓으면서 정무수석도 폐지해버렸어요. 독재 정권 때는 정무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대통령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데 비자금 전달? 뭐 하여튼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정무수석이.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교 역할을 오면서 좀 들어보니까 네. 한병도 신임 수석에 대해서 언론의 평가는 일단 지켜보자. 근데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패널 중에서. 초선밖에 경험을 안 했고. 네. 그리고 한참 쉬었는데 과연 국회 선수 많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잘 요리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렇게 또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무수석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어쨌든 대통령의 뜻을 잘 떠받들어서 네. 여하이 야당과 여당에게 잘 그것을 전달하는가. 그거에 따라 달려있지. 정무수석이 뭐 전국을 풀어갈 수 있는 키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야당 관음들은 어때요?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한병도 전 의원이 1초선이었었잖아. 네. 근데 서로 이게 그 관계가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을 알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게 좀 약간 걱정인데 사람 자체는 정말 유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대로 착하고 예. 한번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면은 그 끈을 놓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관계가 좋고 저는 하여튼 뭐 이 대선 때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주 눈에 띌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속하정 얘기를 하자면 네.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2012년 대선도 그렇고 이번 대선도 이번도 그렇고 그렇죠. 예. 고생이라는 게 어떤 고생 말씀이세요? 역할을 엄청 했어요. 엄청 일을 했는데 돋보이지가 않은 거야. 일을 많이 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조직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인정하고 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너서클 내부에서도 저는 한병도 의원이 이렇게 된 것이 저는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민심을 굉장히 잘 읽어요. 항상 이번에 보면서도 전체적인 움직임을 그렇게 정교하게 보고를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계속 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한병도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몇 번 만났는데 말이 별로 이렇게 많이 없으시는데. 많이 없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한병도 신임수석이 고마운 게 제가 그때 전당대회 나와서 최고위원 됐을 때 그때 이제 한병도 수석은 이제 문재인 대표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문재인 조직하러 이제 막 다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고마운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네. 술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 또는 조직 활동할 때도 정무수석 전에 이제 선거운동할 때도 조직 관리를 했다는데 조직 관리가 사실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역 다니면서 그쪽에서 또 이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조직 만나서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하고 사람 관리인데 술자리가 자동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까? 근데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어떻게 했을지 그 비결이 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래 별명이 17대부터 이름이 한병도잖아요. 한병도. 소주 한 병도 못 마신다. 1년 동안 소주 한 병도 못 마신다. 그래서 또 저하고 한병도 비슷한데요? 별명이. 야. 근데 이제 뭐 술을 마시면 또 마시는 대로 안 마시면 안 마시는 대로 뭐 사람 관계 따라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운했다. 17대 이후에 이제 계속 공천 탈락, 18대, 19대, 또 20대 때는 낙선, 내부 공천에서 그런 그 어떤 정치인으로서 운이 좀 안 따랐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7대 때는 호남은 무조건 30%를 물갈이 해야 된다. 그래서 물갈이 대상이었어요. 18대 될 때. 근데 내부적으로 복잡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병도 의원이 목소리가 크지 않고 이렇게 좀 사납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밀렸어요. 지인은 약간 30%에 포함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포함된 사람이 아귀 싸움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밀어내고. 또 오히려 더 밀려버린. 그래 그렇게 됐고요. 그 의원은 지금 국민의당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분은 은퇴했어요. 은퇴했어요. 은퇴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원래 이춘석 의원 지역구 여기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춘석 의원 때문에 못 받았어요. 옆 지역구로 갔어요. 그래서 조배수 의원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더 큰 유세단 할 때인데 저보고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94명 지원 유세 다녔잖아요. 한병도 수석이 제일 많이 모았어요. 갔더니 한 2,000명 와 있더라고요. 지역 사무실 그 개소식 하는데. 근데 그때 되게 웃겼던 게 한 번 마주친 것 같아, 연설장에서. 갔더니 그 추호 선생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추호 선생이 이제 축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축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앞에 앉아있고 제가 축사를 하잖아요. 한 10분 좀 넘게 15분 했는데 그 앉아있는 데에서 그랬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추호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대놓고 그랬어요. 이분이 당대표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서운함이 있어도 당대표한테는 잘해줘라. 왜냐하면 선거를 총지휘하는 사령관 아니냐. 그래서 박수도 유도해주고 박수 치라고 그러고 주호 선생한테. 그런데 거기 이제 정봉주 의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같은 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약간 있잖아요. 약간 신내렸다고 그럴까? 약간 그런 상태니까 진짜로 개인에 대한 그런 미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총선을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일념밖에 없었고 또 한병도 거기 내려갔으니까 어쨌든 국민의당하고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 뭉쳐가지고 한병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깝게 못했죠. 예, 뭐 그때는 뭐 주풍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질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체격도 좀 작으시고 조용하고 현란한 그런 정치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정말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을 꿰뚫고 있어요. 바닥으로 발로 뛰는 그런 국회의원이라 저는 전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적으로 전병헌 수석하고는 스타일은 완전 아주 많이 다르죠. 다른데 한병도 그 말씀하시니까 잘 캐치해내잖아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제 문재인 대표 후보 때문에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당원들 생각이라든가. 근데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저한테는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위원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다녀보니까. 다니면서 제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당시 그때 한병도 수석이 형님은 그 등수가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최약체 뭐 이렇게 그거를 읽어요, 이 사람이. 했거든. 판세를 아주 잘. 그러면서 놀라운 분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형님 그 다니다 보니까 정청래 현상이 있던데 그래. 그러니까. 야 그런 게 어딨냐?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야 형님도 모르는데 사람들마다 가면은 손 들고 얘기를 한대요. 제 얘기를. 왜냐면 문재인 대표 뽑아달라고 막 모였는데 거기서 가는 데마다 내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예상이 딱 맞았어.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됐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한병도 빨라요. 네, 그리고 빠르더라고요. 정확해요. 아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할 거예요, 이 사람이. 하여튼 뭐 기대해 봅시다. 네. 협치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한병도 수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또 뭐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한국 보수의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가 글을 자주 올리는데요. 많이 올리는데 다 헛발질이에요, 그거. 그래요? 일단 그 친박을 이제 비난하면서 맹비난하면서 이제 박근혜 정권이 왜 망했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조간신문 칼럼에서 한국 보수의 기생충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 자중하고 근신하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글을 쓰면서 친박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김태흠이 또 홍준표 비난하고 지금 계속 디스전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네. 부당이 이랬다는 거 아니야? 빙고! 그래서 그때 태음시민주당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이랬다고. 우리 국민들은 시끄러운 거 아주 싫어하거든. 그거 자기들이 우리 개싸움 한다고 지금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나쁠 게 한 개도 없어, 민주당 입장에서. 구경거리는 괜찮은 것 같아. 재밌어. 원래 바퀴벌레라고 했잖아 처음에. 근데 바퀴벌레에서 기생충으로 바꿨네. 더 좋아진 건가요? 아니 바퀴벌레는 박멸하기가 어렵잖아. 기생충은 약만 먹으면 그냥. 그렇지. 구충제 먹으면 어떻게 되잖아. 그런 그렇네요. 말을 하죠? 공간 한마디에서 이렇게 막말 정치인데 우리 난 정청래 너무 아까워 죽겠어. 아니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언론들은 가만히 있어요? 뭐 가소롭다 뭐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요새. 그러니까 계속 이러니까 기사도 안 돼. 그렇습니다. 박근혜 사당 밑에서 점점 고위공직하고 망해지고. 아유, 당직 다 진짜. 차지하면서 전횡하던 사람들과 아무런 소신 없이 바람 앞에 수양모들처럼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홍준표 사당과 운운하고 있더니 가스롭게 의지없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하니까 김태흠이 또 반박했잖아요. 김태흠 반박하니까 홍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또 김태흠을 다시 반박하고 네. 아유. 재밌지 않습니까? 김태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입니까? 뭘 존재감이 왜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삼선이에요? 재선. 재선인데 왜 이렇게 큰 소리죠?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복심이구나. 아니 또 상당히 많은 친박이 지금 조용히 지금 이제 신분 세탁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김태흠 의원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 되게 솔직한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김태흠, 김진태. 네. 아니 윤상현이 형 같은 사람도 사실 지금 완전 싹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지. 그런 사람이 거기는 뭐
누가라고 비박으로 갈아탔다는 얘기가 있어. 아예 진짜요? 갈아탔다? 네. 대단하다. 진짜요? 예. 아이고 누나 그러다 벌써 호적을 팠어? 네. 아유, 벌써 그런 얘기 있습니다. 호적 빨리 대단하네요. 파요. 대단해. 그건 저기 이 작가님 얘기면 굉장히 정보가 아이, 정확할 수도 그럼요. 있는데. 네. 아니 진짜 야. 그 후부터 정말 조용히 있잖아요. 예, 인천인데 홍준표가 이렇게 지금 날리고 있잖아요. 난리다니요. 뭘 난립니까? 하여튼 뭐 비호감으로 아, 네. 날리고 있잖아요. 악명을. 제일 표정 관리하면서 속을 웃고 있을 사람이 누구 같아요? 홍준표가 이렇게 되면요? 네. 무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안철수? 네. 왜? 왜요?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이 난리가 좋지. 났잖아요. 예. 네네. 제가 이거는 예언합니다. 오. 안철수의 속마음은 뭐냐? 자유한국당까지 다 먹어서 그냥 본인이 보수 단일 후보가 3당 합당? 그거야 당연하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는 좀 있으면 맛 간다. 그리고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무릅쓰고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잡고 그 다음엔 어디를 진격하느냐. 자유한국당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준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웃될 수밖에 없어요. 6개 지키면 성공이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게. 아,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오. 그래서 아웃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지금 다 안 된다고 예측하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2개? TK? 대구 경북? 그렇죠. 그러면은 PK도 지금 다 민주당이에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한번 두고 보세요. 아, 그래요? 내년 6월 30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앞으로 네. 자유한국당은 공천 과정에서 또 한 번 불협화음이 나게 돼 있습니다. 또 싸움. 엄청 싸울 겁니다 아마. 어떻게 싸웁니까? 누구랑? 친박 비박 또 나눠서 싸울 거예요. 친박, 비박? 홍준표 또 김무성. 반홍 싸울 거라고. 아, 근데 그래 김무성도 거기 끼어듭니다. 끼어드는데 네. 지금 일시적으로 손잡은 모양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공천할 때 홍준표가 지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 밀린 애들은 누구 찾아가요? 김무성 찾아간다고. 김무성. 그러면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두고 봐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또 떨어져. 네. 지지율은 당 지지율은 원래 그때까지 홍준표가 남아 있을까? 남아있죠. 불난 집에 있잖아요. 네. 세간살이 챙기는 것이 더 심각한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저거 하지 않는 이상 네. 가죠 이번 그 지방선거. 범위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 궁금해요, 저도. 지방선거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 판결요? 판결은 지방선거 이후에 납니다. 진짜요? 네. 아, 왜? 그럼요. 그 전에 안 나요. 정치에 영향을 못 내지 뭐. 안 주려고 소리 하겠죠. 나올 거니까. 네. 자, 그런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네. 또 이제 고소 당했어요, 지금. 예. 시민단체에서. 아, 네, 그렇죠. 고발했죠. 그래서 예. 그것도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네, 세금 도둑 잡아라? 단체 이름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홍준표, 김무성이 연대하냐, 끝까지. 아니면 끝까지 결국은 싸우냐, 이런 것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비행입니까? 아니요. 진실되게. 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국 보수에 기생충 박멸하는 한국 보수의 구충제로 거듭나 주시기를 네. 간곡히 기대합니다. 계속 결코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싸워야 돼. 힘내십시오. 계속 싸워야 돼. 아니, 너무 진지하게 응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청소를 해주시면 고맙지 않습니까? 한국 알겠습니다. 보수의 구충제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건 나름대로 참 잘하고 계십니다. 별일인 것 같아요. 별일. 그러면 결국 지금 홍준표 의원이 공격하는 게 친박이잖아요. 지금 친박. 그럼 친박, 최경환 의원, 또 김재원 의원 등등. 김재원 전 의원인가요? 네, 저는 현 의원입니다, 현 의원. 현 의원인가요? 그걸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갔죠. 보고는. 청소년 그랬나요? 그렇네. 예. 두 의원도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받겠다라고 말을 네. 했죠? 5일날 가겠다. 근데 네. 그 사람은 빼박 아니에요? 네, 빼박입니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돈 준 놈이 줬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국정조사에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네. 그 분당 서울대병원. 예. 거기에 그 자기 와이프의 초등학교 동창 경북대학 출신 하나를 그 친구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분당 병원장 그리고 거기 서창석 그 라인으로 서창석이 이 예, 대통령 주치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서울대 병원장을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최경환의 와이프의 그 초등학교 동창의 라인으로 다 딱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완전히 최경환의 그 힘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의 그 라인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차은택을 알아서 또 소개받고 그러는 것 같이 그 최경환이 그런 라인으로 사방팔방으로 다 뻗친 거예요. 결국은 서창석 그 병원장이 그 최경환 라인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거든. 국정조사에서도 했고 국감 아무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네. 사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 줬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건 줬다. 게임인데 뭐. 나 혼자 한 거 아니고 혹시 몰라서 같이 시원도 2명 가서 같이 줬다. 이 진술이 그때 일치하니까요. 50억도 있었잖아. 그때 얘기도 그것도 흐지부지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국정원 전 기조실장 이현수 네. 전 실장이 경제부총리실에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 진술을 했죠. 국정원 직원도 대동에서 갔고. 그렇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최경환 의원이 결국은 그 의총이었죠? 예. 네, 자유한국당 의총에 가가지고 또 좀 나를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SOS 친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아무도 모른 척했나? 반응이 좀 별로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최순실이 최경환 얘기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세요? 뭐요? 입이 싸서 못 믿을 사람이라고 그랬어. 아, 그랬어요? 그 얘기 생각 안 나세요? 그때? 분류했는데, 입이 싸서 못 믿을 사람이라고. 아니, 홍준표로서야 뭐 EJ 되는 거 아니에요? EJ. 본인이 안 쳐도 이미 네. 뭐 검찰이 치고 있으니까 본인이 제거 대상인데. 네. 뭐 근데 이번에 너무 웃겼어요. 얼굴 빨개진 거 있잖아. 얼굴 빨개지잖아 했더니 네. 자기 안 빨개졌다. 얼굴 빨개졌는데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사람 있잖아. 흥분하면. 네. 원래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홍준표처럼 EJ인데, 근데 최경환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특활비로 가는 거거든. 그래 본인도 지금 껄쩍지근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여러 사람 지금 현재 잠 못 자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말이 있고 그걸 다시 뒤집는 말이 있고 또 원혜영 대표가 또 난 동반된 게 없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다시 뭐 내 기억이 차고 다니는데 네. 이건 수사하면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제발 좀 빨리 좀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횡령. 이번에 기자가 거기서 물었는데 버럭 발끈했잖아. 또요? 그러니까. 아, 스스로 진짜. 쫄리고 있다는 거를. 네. 그러면서 이거 특검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네. 이거 명분 쌓기거든. 앞으로 네. 혹시 날 부르면 안 나간다. 네. 그걸로. 이 작가 나는 있잖아. 진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홍준표야. 왜요? 다 해봤잖아 내가 이제. 아, 근데 예. 한번 홍준표랑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요. 근데 왜 박지원 의원님하고 할 때는 그렇게 다 이렇게 봐줬어요. 불러쓰고. 그 사람 말 너무 함부로 하대. 판도라? 기분 되게 나쁘던데 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빅피처라는 정청래 빅피처라는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박지원. 유도. 그것 때문에? 말 함부로 했다고. 그 바보같이 비실비실 웃고. 그래서 그 막말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편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막 뭐 본인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뭐 더 심한 말도 했어요.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못 해먹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당하는 척 하면서 상대가 여론의 문매를 맞게 하는 어떤 전술을. 하여튼 뭐 그것까지는 제가 예. 정확하게 본인 말씀드리겠고. 이름은 못하시거든요. 제가 분석하기에. 또 네. 하나는 이제 제가 물어본 거는 본인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편집된 게 있어요. 야,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죠. 이런 거 물어봤어요. 어떤 겁니까? 뭡니까? 국민의당은 네. 태생적 한계로 분열의 씨앗을 안고 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문재인 싫어요 클럽 아니냐. 그래서 분열 활성 단층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강진과 여진이 계속된다. 맞네요. 정확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게다가 빠졌고, 필로티.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냐면 지금 생각해 봐서 지금도 안철수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냐. 궁금하네요, 대답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문모닝 하면서 대통령을 엄청 공격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 근데 왜 잘랐어? 그걸? 했는데 본인이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뭘 말을 해야 이제 같이 이제 네, 주거니 네. 받거니 하면서 이제 편집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는 다 편집이 됐어요. 그 아이고. 문모닝 때문에 얼마나 그 정청래를 고소했었잖아 그때. 그래서 이제 저를 고소한 것 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내가 경찰서 조사도 받고. 네. 그래서 국민배심 시판으로 한번 하려고 했어요, 재판을. 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 그걸 국민참여재판. 한번, 사례를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꼬리 내리고 이제 바로 네, 취하했죠. 네. 네. 박지원 전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 국민의당 얘기 좀 한번 좀 해볼까요? 예. 네. 국민의당은 사실 지난번에 모두가 결론을 예상했던 끝장 토론. 예. 역시나 끝장이 안 났습니다. 계속 그냥 평행선인데 지금도 뭐 계속 그래요? 네, 지금도 계속 그래요. 언제까지 그래요? 1월 때까지는 결론을 내야죠. 1월? 1월까지는 결론 내야 됩니다. 그 지방선거 때문에. 네, 그렇죠. 1월 이상 넘어가 2월 1일 거기가 그때가 갖고 뭐 통합하는 거 네. 이미 늦은 거거든. 아니, 저는, 네. 저는 안철수나 박지원 둘 다 속으로는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다. 아, 그래요? 겉으로는 사납게 싸우고 있지만 네. 왜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호남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데 네. 잘라지는 모양새로 가잖아요. 본인은 손 안 대고. 예.
본인들이 부글부글 난리가 났잖아요. 평화개혁연대는 분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왼쪽 진영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도 나간 거고, 그래서 유승민한테도 조회작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진영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는 분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본인이 순환되고 코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안철수는 분당이 돼도 유승민하고 손잡는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도 지금 갈 데가 없어. 11명밖에 안 남았잖아. 뭐 축구선수단, 축구팀도 아니, 아니고. 더 급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사실? 그래서 계속 안철수한테 손 내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근데 정우택도 다 합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발끈했다고.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니는 아니야. 니는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선거 끝나고 2단계. 속마음은 그거는 선거 끝나고.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는 호남은 이미 다 포기한 건가?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네, 안철수가 답이 파고들 수 어차피 안 있는 된다. 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감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안철수 당, 뭐 국민의당 있지, 안철수 당 있지, 안철수 당, 네. 바른당,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수도권을 하나씩만 내는 걸로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인천은 자유한국당 유정복, 네. 경기도는 바른정당 남경필. 남경필. 어디 가나 네.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봤자 다행이에요. 다 이기지. 이렇게 자기들은 야삼당 공주를 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렇군요.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세 당이 하나씩 지금 후보를 그렇네. 현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맞을 수 있냐면 정우택이 지금 다 합칠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도 앞에 뭘 깔았냐면 문재인 독주거든.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어디선가 본 이 포맷이네. 우리 신삼당 지난번 합당을. 총선 전에 대선 전에 지금 대선 비문으로 다 뭉치자라는 게 대선 꽤 전에 되나? 비문 그러니까. 예. 삼당 야합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엄청 막 네. 그 공격했잖아요. 근데 신 3당 야합이에요 지금. 거의 근데 그때 비슷하게 이제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잖아. 급해갖고 그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게 가능할까? 서로 이익들이 상충돼서 못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저는 아니, 또 이번에 경기도. 양보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지사잖아요. 네. 당연히 또 다시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요? 남경필 지사가 그래서 굉장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네. 계속 보냈잖아요. 손을 계속 흔들고 있는데 네. 계속 그러더라. 홍준표가 쫓가라 그러고 있어. 근데 너무나 그런 말 정말 너무나 적절하다. 아니 너무나 이 상황에 강력하게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없어. 홍준표 대표가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이 홍준표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있거든. 야삼당이 어. 야삼당이 못 합칠 것 같지만요. 네. 보세요. 국민의당은 문재인 싫어요 하면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뭘로 뭉치냐면 문재인 싫어요. 이걸로 뭉치게 돼 있어요. 안철수 독일 갔을 때 뭐라 하겠어요. 정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냐? 근데 이 지지율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냥 문재인을 칭찬하듯이 오면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자기 스스로는 팔로우 수도 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45% 정도란 모를까. 이 70%가 넘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저렇게 공격한다고 그걸 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남 배우님, 네. 미디어 오늘하고 STI가 11월 원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당 관련된 내용들, 국민의당의 진로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볼까요?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시에 지지정당 통합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52.2, 자유한국당이 17.7, 이 합쳐진 통합정당이 14.4, 정의당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호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의 행보 이게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28.5, 통합에 함께해야 된다 27.1, 독자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25.0 이렇게 딱 됐어요. 3등분은 안 했네요. 야, 예, 첫 번째 그 여론조사 뭐 통합정당이 14.4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고요, 이거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조사고요. 두 번째는 딱 3분의 1인데 네. 지금 호남 지역 응답자만 조사한 게 있죠. 그렇죠. 요게 더 중요하지. 요게 이제 보면 호남 지역의 여론이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44.2입니다. 통합에 함께 해야 된다. 24.3. 독자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22.2. 그러니까 3등분 되기도 한데 호남 지역 여론으로 봤을 때는 야 그냥 반성하고 들어가. 이게 이제 반 정도가 된다. 네. 굉장히 자기들은 고민되는 상황일 수 왜냐면은 지금 호남 여론조사하면 뭐 민주당 지지율 압도적이고 네. 문재인 압도적. 대통령 지지율도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뽑았던 사람들이거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니, 어떤 조사는 30대 호남 조사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100% 나왔어요. 100%?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지한다는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예. 북한입니까? 네. 아니, 북한보다 더 많지. 북한보다 질투하는 더 많지.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야당에서. 사과하세요. 문재인 독주라고 하겠네. 문재인 독주죠. 아니, 북한보다 네. 더 문재인 독주.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다 페인트 모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예. 봅니다. 특히 박지원 이런 분들 하는 네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막 공격하잖아요. 네. 공격하고 싶겠어요 지금? 잘 보이고 싶지? 그렇죠. 근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처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은 아니 국민의당 간판으로 뭐든 되겠어요 지금 호남에서.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속마음은 하여튼 그 배지 다시 한번 다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본인들이 무지하게 좀 고민스러울 거라고 보고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텐데 문제는 호남에 우리 지금 원외 지역위원장들 있잖아요. 네, 다 있죠. 국민의당 그때 총선 때 바람 불어 다 날아갔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다 지역 밭을 갈고 있거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순간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난리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핵심 지지층인 권리당원들은요. 네. 결사반대야 지금. 맞습니다. 아, 그렇죠. 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이런 같은 사람들 왜 들어오냐.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을 일단 했다는 것 자체가 설령 나중에 총선 때 뭐 네. 들어와서 경선을 한들 저는 투풍낙엽일 거라고 봅니다. 좋은 글씨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평화개혁연대, 그러니까 이 당이 국민의당이 분당이 돼도 바로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평화개혁연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여론을 살피고 그렇지. 또 뭐 추파도 던져보고 할 거예요. 하는데 이미 뭐. 당연하지 그건.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네. 민주당 깨고 나갈 때 다른 눈치를 본 게 아니야. 그 호남 유권자들이 뭐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리고 결국은 국회의원 빼시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쵸? 저게 말하자면 지금은 호남 유권자들이 네. 다시 들어오래야. 그래서 머리 아픈 거야. 그래서 안철수를 반대하고 평화개혁연대를 만든 거거든요. 네. 결국 이 평화개혁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눈치 싸움 이쪽 네. 당에서는 계속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으로 어쨌든 분당해서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국민의당으로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거지. 네. 왜 자꾸 꼼수 부리고 들어오려고 그거 그러고. 같으니까 그러고. 배지가 좋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달고 싶거든. 좋아요? 당이 뭐가 지지율 떨어져 중요합니까? 있고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배지가 말샷이잖아요. 그렇게 될 좋은가? 것 같은 손 쪽으로 변호사. 지금부터 예. 계속 그렇게 나를 가는 보라고. 거지. 이용과 네. 탈당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네. 않습니까? 아니,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뭘 융통성이야? 아, 네? 원칙의 정치인. 원칙이 좋지, 원칙이. 그래요? 아직 젊은데 뭐. 아니, 그게 대선- 얼마나 떳떳해. 원칙을 지키면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아니 쉽지 않네요. 3선하고 예. 간둔다 그랬어. 쉽지 않네요. 그치. 그래요? 그 말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합의 6선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국회의원은 3선하면 12년이잖아요. 네. 12년을 하면,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대선에 도전하든, 시장. 아니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든, 네. 그렇게 도전해서 되면 되는 거고, 네.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3선만 해야 되겠다. 아하.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3선을 달았으면 당대표를 나갈 수도 있고, 뭐, 서울시장을 나갈 서울시장.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선 경선에 나갈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리고 3선쯤 되면 그런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세대교체가 돼야 돼.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야 또 후배들이 또 들어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고,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막 10선 해먹겠다. 네. 그것은 저는 꿈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꿈의 크기대로 자기의 삶의 크기도 꾸려지는 거다. 이렇게 근데 뭐 서울시장 3선 아니어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색을 세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을 아니, 했죠. 중간에 10선으로 갔다가 다시 바뀌셨네. 저번에 10선이. 언제 10선이었어요? 10선 좀 할 거라고. 농담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지금도 있어요. 농담이야. 알겠습니다. 다 농담이야. 네. 사실 저는 이 야당의 이런 혼란이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격해지면 좋겠습니다. 더 격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종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해야죠. 네. 좋아요. 아주 요즘에 좋습니다. 뉴스가 재밌습니다. 네. 야당의 다양성 그 좋죠. 착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소리 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요? 정말 좋아요, 저는. 네, 즐거워요. 아니 계속 저렇게 야당이 집안 싸움하고 시끄러워져야 수호가 부평을 나가거든. 그러지 마. 네, 또. 그동안 아무런 말 없다가 형님이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손성 변호사님은 그 변호사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열심히 하고 사람들은 있습니다. 정치 쪽으로 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손소 변호사는 있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 정말 밤새 일하고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 네. 뜻이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어느 지역이라 그러지? 인천이라 그러지? 부평 지금 누구야? 지금 정유섭 잘한다. 정유섭 잡자. 잡아야지. 거기 가자. 정유섭 가자. 손수 변호사 수요일 날 있잖아. 네. 우리 녹음하는 내일 있잖아. 저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그 토크쇼 하러 가요. 부평구청 7시. 그거 오세요. 만사들에서 지역구에 가 뭐야 이게? 지역구에 얼굴 비춰야지. 아니 가서 뭐 사회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뭐하라고? 그래 슥 지나가면 아이고. 소개를 할게 소개를. 슥 지나가 그냥? 인사하면 당연히 인사시키고. 인사해. 아니 근데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너 저 박사노문 절대 쓰지 마. 네? 박사노문 표절된다. 절대 쓰지 마. 표절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1년 반째 못 쓰고 있어요. 그렇지, 지금. 쓰지 마. 근데 앞으로. 안 한다고 아이고 그러지 마. 그냥 그게 가만히 더 있어. 이상해. 근데 물 왜냐면 흐르듯이. 손소 변호사 같은 분이 그 표현하기 참 적죠. 딱 맞는 나이도 사람이야. 맞고 딱 맞죠. 예. 젊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하면은 진짜 한 4선 5선을 하겠어. 정유섭이 꼴보기 싫어서라도. 이제 그 그렇잖아. 사람 너무 얄미웠어요. 오늘. 어머 나 뭐 그렇게 나가서 기록되고 그러면 참 창피할 텐데 그 세월호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그거요? 거기 나가가지고. 예.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죠? 네. 야, 저한테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봐라. 그렇죠. 내가 알려드리겠다. 아, 이거는 사실 그 좀 세월호 가족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복 있는 데서. 예, 그 부분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아, 다음 21대. 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만. 아니, 뭐, 알고 그렇지 그 있네. 정도 않습니다. 정의섭 정도 잡을 수 저는 있어. 모든 대한민국 나하고 정치인들을 저기 정철민 예, 좋게 의원만 보고 있어요. 둘이만 가면 네. 돼 우리. 우리가 부평을 둘이 가면. 아, 저희가 인천아 예? 부평구청 7시. 인천을 좋아합니다, 제가. 네. 21대 내가 빨리 다 그래서 들어가시고 이 작가 우리 제가 밖에 좋아하는 있겠습니다. 그 인천- 저 안 들어가니까 우리 같이 아, 하자고요. 계실래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두 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두 분 제가 곡해요. 인천 유나이티드 예. 축구팀을 좋아해가지고 올해도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보고 심지어 광양까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축구를. 예. 이거 투표에 도움 되나? 네? 아니 무슨 표예요? 아 정말 아니 즐거워서 순서면서 있잖아. 네네. 김대중 대통령 참배하면서 네. 서민을 뭐 위해 살겠습니다. 네. 했다면서. 네. 그렇죠. 예. 그럼 정치를 해야 되는 그렇지. 거야. 나 박명록에 나 그렇게 쓴 사람 깜짝 놀랐다, 야. 몰래 카메라인가요 이거?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강한 부정은 긍정이니까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니 있어요. 몰래 카메라 같아. 아니요. 아무튼 인천 유나이티드의 잔류를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클래식 일부 무대에서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에서의 본심을 숨기려니까 축구까지 인용하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여당 야당 이야기 살짝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동안 국정농단 이야기, 최순실 이야기 많이 하다가 한동안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정유라 집 습격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얘기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 앞에 테이블 위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떡 케이크, 예, 떡 케이크 있습니다. 분칠 돌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엽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정치 알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손혜원 의원님, 이동현 작가님, 박수 칠 때 떠나라. 세 분만 떠나라 그래? 단계 알바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니네 둘은 남아라. 네, 뭐야 이거 이상한데? 남태호 배우님, 손소 변호사님, 짧은 시간이라 조금 아쉽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있네요. 아니, 손배우 1년 이상 하셨다면 짧은 시간 아니죠? 엄청나게 하셨잖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언제나 늘 처음처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청래당 드림. 청래당. 역시 청래당 여러분께서 역시. 정청래 의원님을 사랑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이제 방송하는 저희들까지도 다 챙겨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빨리 끝내고 먹자고 이거. 그럴까요? 먹음직스럽네. 색깔이 네. 5색, 6색이야? 네. 정말. 아니 정유라 네. 집 습격 사건 요거는 남 배우님 예. 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상황을 얘기 드릴까요? 뭐 간단하게 짧게. 지금 보니까 이게 좀 황당한데. 네. 이해가 좀 안 돼, 사건이. 좀 애매해요. 이게 뭐 금품을 노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애매한 거지. 이게 처음에는 이랬죠. 왜 갔냐 그랬더니 카드비 금전 관계 때문이었다 했어요. 네. 그러다가 말을 바꾼 게 바꿨죠. 예, 카드빚 카드빚. 2,400이었다. 그렇죠. 금전 관계랑 카드빚은 완전 별개입니다. 네. 돈 문제긴 하지만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카드빚은 자기가 돈이 네. 빚을 진 거고. 그렇죠. 금전관계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는 거고.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죠? 예. 이제 정유라 집에 돈 많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최순실이 현재 감옥에 있으니까 신고 못할 것 같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범행 시간과 장소도 환상적입니다. 오후 3시에 범행을 합니다. 그렇죠. CCTV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다 노출시켰죠. 예. 굉장한 그리고 도주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어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무대본가요? 예. 그러니까요. 그 이상한 행동 또 많습니다. 보모의 신분증을 빼앗고 어딘가에 전화를 합니다. 아, 전화를 해요, 강도가. 예. 돈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거 112야? 아니, 경찰인가?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필 관리사가 많이 다쳤어요. 네, 네네. 중상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27세.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 전문가 소행에 가까울 정도로 상처가 세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전문 칼잡이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전과가 없어. 네, 절대 없어요. 정말 미스터리. 그리고 마필 관리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 당신한테 아무 볼 일이 없으니 네. 정유라를 데려놓으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정말 강도인가. 왜 그런 거야, 그럼? 거의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네. 뭔가 짚히는 거나 있으세요, 정치 천재? 그건 있죠. 정유라 입막음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증언하지 마라. 네. 나오지 네. 마라. 맞는 거. 위협. 네. 이것 때문에 장시호 장시호가 증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나도 무섭다. 겁난다 이러면서. 무섭다. 그러니까 정유라 증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일단 이재용. 이재용이니까. 최순실도 피해를 보고 박근혜도 피해를 피해를 보죠.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있는. 그러니까 정유라 증언이 핵심이었거든요. 이재용 박근혜 요거 삼성 그렇죠. 요거 거는. 말을 쥐가 탔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유라 보는 앞에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겁나지. 그렇지. 아니, 항소심 재판에서도 다시 불러가지고 네. 증인신문하면 번복할 수도 있어요. 범인을 잡았잖아. 잡았죠. 잡았죠. 근데 잡아니까 그러니까 범행을 했으면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범행의 불고 이유. 있다는 거지. 안 불고 있다는 거죠. 이상 얘기를 근데 진술을 도망을 안 짓고. 가고 왜 잡혔지? 겁만 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신랑이를 했어요. 이 마필 관리사하고 신랑이 하고 그러다 그 사이에 지금 정유라가 신고를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가 안 나온 걸 보면, 정유라 걔도 같이 같은 둘 입장에서도, 다 내도 협박을 받고 있다. 웬만하면 알만하지 않겠냐, 상황을. 이 정도 보여주면. 유추해서 짐작해서. 아들 있잖아, 걔들은 또 다. 그렇죠. 아들이 있으니까. 나가지 마라. 이런 뜻인 네.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배우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단순하게 한다, 저질로. 그러니까 아니 이게 또 마필 관리사를 실제로 찔렀기 때문에 이 또 네. 마필 관리사하고 정유라가 굉장히 또 묘한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유라 입장에서는 겁나지. 겁나죠. 시정인가? 또 많이 나가네. 또 이게 아니, 말을 관리하다 보면 말도 친하고 말. 아니, 이 남성은 40대예요, 40대. 지금 말 타지도 않는데 지금 말이 없어 그 말이 미술 없어요. 빌딩에. 아니, 탈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 집에서 같이 살아? 말이 있어, 그러니까. 탈 아, 그 마필 관리사가 집에 살고 있었어? 있어. 네. 층에. 마필 관리하는지 정유라 관리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마필 말 관리사잖아. 관리하나? 말이 6층, 아, 7층인데. 근데 그 사람을 찌르고. 예, 네네네. 그렇죠. 예. 내가 봤을 때는 정유라의 입, 정유라의 말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말을 그러네. 이거는 오늘 마지막에 아재 개그 빛난다, 진짜. 역대 아재 개그 중에 가장 내용이 아니, 있었습니다. 정 의원님 웃지도 야. 않으시고 너무 지금 웃음을 참고 계신 거 본인도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거야, 지금. 만족스럽죠? 그 한마디 한 말 하시려고. 네. 그냥 던져봤는데 괜찮네요. 제어가 걸렸네. 아, 정말 괜찮네요. 예. 괜찮네요. 예. 준비하고 가면 늘 욕먹는데. 정유라의 말 관리야. 아, 박근혜 재판 다시 열렸는데 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네, 했고요. 또 의자가 죄인 것으로. 네. 바보야 바보. 진짜 바보들. 네. 박근혜 변호사들은 전부 다 빠가사리들이야. 빠가사리. 까가지고. 왜요? 왜? 박근혜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짓을 없죠.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변호사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네. 해야지. 이렇게 지금 망처럼 이렇게 이게 가장 좋은 사례죠. 변호사들이 얼마나 뭐냐면, 피해자를 괴롭게 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사례예요. 박근혜 변호사들은 뭐냐면 이게 법령이 낮죠. 불공에는 관심이 없고 재팟에 관심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그 지지 세력, 잔존 세력들한테 본인들이 뭔가 하고 있다. 이거 보이고 싶었던 거야. 하는 척만 하고 제대로 하는 건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랬다고 봐요. 근데 다 또 사임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사임하고 지금 아무 만나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고립돼가지고 계속 혼자 있으면 지금 박근혜 성정상.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가 안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저도 안 좋아해요. 다들 우리도 뭐 썩 좋아하지 않지만 네. 정말 제가 해서 안 좋아하는 이 심정으로 네. 한번 박근혜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나쁜 의도로 네. 변호를 한다 해도 네. 제가 이분들보다 잘하지 못하겠어요. 그 정도야. 맞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정말 악의적이지 않는데도 더 나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유영하 변호사나 이 등등이
손을 떼버려가지고 사실 진짜 뭐 이게 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실력도 정말. 붙은 것 같아. 낙토가 오래야 만들어놨죠. 정치인의 그런 그 정체성이 더 강하니까 그랬죠. 네. 아니 박근혜는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어요. 언제요? 이 많았지. 국정농단 처음부터.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어. 네. 지금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었어. 그런데 뭐 그 찬스를 다 망명하여. 놓친 거예요. 그거 다 누구 코치받고 했어. 유영아. 유영아.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마지막 망명 기회도 하야 뭐 많았잖아. 마지막 기회도 지금 날렸거든요. 자기 방어권도 날려버렸잖아요. 네. 이건 얼마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참. 왜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정현 말대로 예. 머리 나쁜 거예요. 그리고 충성심도 없는 거예요. 충성심도 없고. 박근혜 자기가 변호해가지고 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네. 그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문고리 정치적인 3인방마저 지금 다 목적에 배신했는데 뭐 네. 아무도 안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유영아 아닌가? 그러니까 아빠보다도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뭐 차지철도 없고 이거는 뭐 네. 그다음에 전두환의 장세동도 없고 네. 아무도 없는 거야. 다 배신하고 그냥 뭐 째밥만 관심 가지다가 윤상현도 없고. 예, 윤상현도 이제 누나라고 안 부른다며. 윤상현도 없어. 누나에 안 한다며. 예. 고접하고. 네. 이거 뭐 이거 이제 정말 이정복도 고리mon이죠. 없고. 아, 우리가 그렇네요. 돌봐드려야 네. 될 정도로 지금. 진짜요? 전직 대통령인데 이거 너무하네. 아니 지금 저렇게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방 안에 계속 저렇게 있으면 위험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이미 좀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맨정신일 때도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정말. 많이 나가네 이 사람들. 아니 많이 나간 게 아니라 정말 그 재판할 때 제가 봤잖아요 가서. 아, 보셨어요? 예. 증언. 아니 좀 멍해요. 정말. 근데 그게 벌써 한참 전인데 감기약 먹은 것 같아요. 한 10개월 한 8, 9개월 전이니까 지금은 더 멍해졌겠죠. 혼자 있는데. 좀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뭐 탈은 안 생기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병원을 자주 가는 거 보니까 삶의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네, 아, 것 같아요. 또 그런 네,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박근혜 얘기를 했네요. 네. 정찰바 백선 7번째.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에겐 138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138. 138 기대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138회가 남아있어요. 예. 네. 아직 138회나 더 해야 됩니까? 절반 했네요, 절반. 네. 키워드 분석 마지막. 뭡니까? 예고 가능한가요? 비밀인가요? 예고하니까 생각나는군요. 예산. 이거는 안 좋은 아재죠. 안 좋은 아재죠. 안 좋은 아재지. 그러게. 말 같이 좋아하는데. 아재 하면서도 아까 그거 말 구분할 수 관리까지 있어요? 좋았는데, 정말 말 관리 딱 좋았는데. 말 좋았는데. 아, 우리 말 관리는 알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데 모든 걸 희석시키네. 예고 예산했어요. 네. 아, 이래야 돼요. 거기서 이게 시작이야? 정상입니다. 네. 금방 정상으로 오는 거죠. 네. 그럼 저희는요, 정찰바 나중에 보니까 한병도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몇 번 만났는데 말이 별로 그렇게 많이 없으시는데. 많이 없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한병도 신임수석이 고마운 게 제가 그때 전당대회 나와서 최고위원 됐을 때 그때 이제 한병도 수석은 이제 문재인 대표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문재인 조직하러 이제 막 다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고마운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네. 술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 또는 조직 활동할 때도 정무수석 전에 이제 선거운동 할 때도 조직 관리를 했다는데, 조직 관리가 사실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역 다니면서 그쪽에서 또 이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조직 만나서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하고 사람 관리인데, 술자리가 자동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까? 근데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어떻게 했을지 그 비결이 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래 별명이 17대부터 이름이 한병도잖아요. 한병도. 소주 한 병도 못 마신다. 1년 동안 소주 한 병도 못 마신다. 그래서 또 한 저하고 병도 했어. 비슷한데요? 별명이. 야. 근데 이제 뭐 술을 마시면 또 마시는 대로, 안 마시면 안 마시는 대로 뭐 사람 관계 따를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운했다. 17대 이후에 이제 계속 공천 탈락, 뭐 18대, 19대, 또 20대 때는 낙선, 뭐 내부 공천에서 그런 그 어떤 정치인으로서 운이 좀 안 따랐나요? 아니면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7대 때는 예. 호남은 무조건 30%를 물갈이해야 된다. 예. 그래서 물갈이 대상이었어요. 18대 될 때. 예. 근데 내부적으로 복잡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병도 의원이 목소리가 크지 않고 예. 이렇게 좀 사납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밀렸어요. 치인은 약간 30%에 포함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포함된 사람이 아귀 싸움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밀어내고. 또 오히려 더 밀려버린. 예, 그렇게 됐고요. 그 의원은 지금 국민의당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분은 은퇴했어요. 은퇴했어요. 은퇴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원래 이춘석 의원 지역구 여기 예.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춘석 의원 때문에 못 받았어요. 예. 옆 지역구로 갔어요. 예. 그래서 조배수 의원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더 큰 유세단 할 때인데 네.
저보고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갔는데, 제가 94명 지원유세 다녔잖아요. 한병도 수석이 제일 많이 모았어요. 갔더니 한 2,000명 와 있더라고요. 지역 사무실 그 개소식 하는데. 근데 그때 되게 웃겼던 게, 한 번 마주친 것 같아, 연설장에서. 갔더니 그 추호 선생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추호 선생이 이제 축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축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앞에 앉아있고 제가 축사를 하잖아요. 예. 한 10분 좀 넘게 15분 했는데 그 앉아있는 데에서 그랬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추호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대놓고 그랬어요. 이분이 당대표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서운함이 있어도 당대표한테는 잘해줘라. 왜냐하면 선거를 총지휘하는 사령관 아니냐. 그래서 박수도 유도해주고 박수 치라고 그러고 추호 선생한테. 그런데 거기 이제 정봉주 의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같은 거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약간 있잖아요. 약간 신내렸다고 그럴까? 약간 그런 상태니까 진짜로 개인에 대한 그런 미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총선을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일념밖에 없었고 또 한병도 거기 내려갔으니까 어쨌든 국민의당하고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 뭉쳐가지고 한병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깝게 못했죠. 예, 뭐 그때는 뭐 추풍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질 때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체격도 좀 작으시고 조용하고 현란한 그런 정치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정말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을 꿰뚫고 있어요. 바닥으로 발로 뛰는 그런 국회의원이라 저는 전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적으로 전병헌 수석하고는 스타일은 완전 아주 많이 다르죠. 다른데 한병도는 그 말씀하시니까 잘 캐치해내잖아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제 문재인 대표 후보 때문에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당원들 생각이라든가. 근데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저한테는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위원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다녀보니까. 다니면서 제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당시 그때 한병도 수석이 형님은 그 등수가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최약체 뭐 이렇게 그거를 읽어요, 이 사람이. 했거든. 판세를 아주 잘. 그러면서 놀라운 분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형님 그 다니다 보니까 정청래 현상이 있던데 그래. 그러니까. 야 그런 게 어딨냐?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야 형님도 모르는데 사람들마다 가면은 손 들고 얘기를 한대요. 제 얘기를. 왜냐면 문재인 대표 뽑아달라고 막 모였는데 거기서 가는 데마다 내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예상이 딱 맞았어.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됐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한병도 빨라요. 네, 빠르더라고요. 정확해요. 아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할 거예요, 이 사람이. 하여튼 뭐 기대해 봅시다. 네. 네. 협치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한병도 수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또 뭐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한국 보수의 기생충이 지금 대사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까메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런 거 잘 외우셔, 걱정하지 이게 뭐냐면 출연료 안 주려고 까메오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국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약간 적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검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하여튼 내가 가장 악당력을 좀 하고 싶다. 악역을. 기왕에 할 거면. 예전에 돈이 안 모여가지고 못한 영화가 있는데 예. 조선일보 기자. 네. 그리고 까메오로 출연하기로 했다가 네. 펀딩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한 10년 전에. 근데 이제 까메오를 한번 출연. 그럼 문성근 선배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뺏어가시면 너무 하시는 거 까메오니까. 그래도. 근데 대사가 많으면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표정이나 연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직업 배우가 아니니까 네. 어색한 연기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상기된 그게 더 훨씬 멋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악당 역할을 좀 하는 걸로. 일단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어요. 오. 왜냐면 네. 내가 뭐 프로가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니까. 아니, 검사 네. 잘할 것 같아. 많이 봐오셨잖아요. 혼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는 무섭게 하면. 내가 또 검사한테 조사도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 전문가니까 잘하실 거예요. 네. 저도 사실 그 전문 사회자가 아닌데 갑자기 한 달 동안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많은 걸 진짜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어요, 뭘?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 각자 얘기해보세요. 각자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이거는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작가님이 진행할 때 저도 한 1년 넘었죠. 예, 정치 알바에 들어와서 이제
한마디씩 거둔 게 1년 벌써 넘은 것 같은데 그때랑 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회자라는 역할을 받고 있을 때랑 와 이거 정말 패널일 때랑 다르죠. 진짜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맞아요. 네, 정말 가만히 있으라고 칭찬해. 근데 진짜 패널과 사회자는 하늘과 땅 차이구나. 수다맨이나 이런 방송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매번 다 너무 잘해. 네. 그래서 그게 끊고 맺고 그리고 내가 이 작가님 맨날 실드 친다고 나 엄청 사람들 욕하잖아. 근데 이 작가가 너무 잘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정치의 맥을 그냥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언제나. 그리고 정보가 되게 많아.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 작가님 정치 좋아하세요? 정치 재밌죠. 좀 좋아하지. 앞으로도 정치에 관심 계속 두실 건가요? 아, 그럼요.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방송도? 방송도. 이 작가는 정치보단 돈에도 관심이 많다고. 정치로 돈 버는 거지. 그것도 재능이지. 그죠? 진짜 정말 정치로 돈 버는 거 정말 대단한 거네요. 나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김어준 총수 같은 사람 참 잘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버전으로 나는 이 정치 평론가로서 이렇게 정말 이 언론을 잡고 팟캐스트를 잡고 하는 게 이 작가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새로운 사실 지금이야 팟캐스트가 뭐 당연하게 일상생활 속에 느껴지고 있지만 초창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더욱더 신선했고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 개척에 상당히 큰 지분을 갖고 계신 이동영 작가. 아, 제가 뭐 다 김어준이 한 거 다 제가 따라한 거지 뭐. 또 빈정거린다. 뭘 빈정거려? 빈정거리다니. 이거 아니, 이렇게 말하고 편집할 거야 이거. 그 김어준 총수가 하는 거 하고 이 작가가 굉장히 다른 거를 해. EJ도 다른 컨텐츠 갖고 시작했잖아. 게다가 나는 요즘에 그 수다맨이 참 위대하다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말은 좀 씹히지 않게 4명이서 좀 골고루 좀 나눠서 하라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몰릴 때 너무 시끄러워져가지고. 마이크 몰릴 때? 네, 그게 좀 안 좋은데 그거 빼놓고는 그 내용들도 그렇고요.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끝없이 노력을 해. 이 돈 받는다고 조금씩 자꾸 고쳐가면서 노력을 하는 것도 그리고 길게 하는 것도 여러 번 듣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 정말 그리고 천재 같아.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영화도 한번 해보지 그래. 영화? 응. 아이, 잘하는 것만 해. 주진우 기자가 저한테 한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 작가님. 영화를 하세요. 아니, 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 얘기 계속 나오는데 남배우님의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화 활동 뭐 다 같이 영화 할 수 있으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 자체가 지금 우리 영화도 잘해가지고 우리 같이 영화를 보자고.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지금 손병하고 저하고는 불이 만약에 남으면 저는 처음에 이제 정치 알바인 줄 알고 들어왔잖아요. 결국 이렇게 단기 알바로 이렇게 단기 알바 하나 만듭시다. 한 달에 하나씩 만들고 없애고. 단기 알바.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 알바가 이제 오늘 마지막 녹음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많은 분들께 좋은 말씀, 두 분 의원님 그리고 또 작가님과 남배우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게 사실 광고주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요. 또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저희 방송이 언제까지 될지에 대해서 뭐 사실 정보를 사전에 갖고 계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왔던 그런 그 광고를 다 이제 오늘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광고가 조금 많아요. 조금. 몇 개예요? 네? 8개? 평소에 4편, 4편인데 회당 4개씩 했잖아요, 최근에. 오늘 하나 더 해가지고 5개씩. 뭐 10개? 그래요. 마지막 방송인데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겠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한편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사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디 수다맨에서 많이 듣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손수호고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째 했어요? 마지막 날입니다. 137회. 오늘 137회 하고 100번 넘게 했어요. 1년 반. 1년 반. 너무 오래 했다. 그래요? 네. 100번 그렇군요. 넘었으면 100점이야.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남배우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진 않고. 왜요? 눈이 멍합니다. 왜요? 안동 좀 갔다 오느라고. 안동요? 예, 안동대 팟캐스트 특강이 있어가지고. 잘하고 오셨어요? 팟캐스트 특강이요? 형이 뭐 팟캐스트에서 뭘 한다고 특강을 하고 왔어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한 걸 들었다니까, 그분들이.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강의를 하냐고. 몇 명이 들었어요? 한 50명? 이렇게, 국문과에서 이제, 컨텐츠, 이제 웹툰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으니까,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뭐 이런 다양한 시도를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네. 예. 정치 알바 이제 오늘 마지막 녹음이잖아요. 예, 예. 어떠세요, 감회가?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오자마자 아웃이야 방송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네. 유명한 변호사 이 세 분을 모시고 단 한 달 만에 1년 반 된 아니 한 방송을 달밖에 안 됐어요? 뭐 10월 11일이 첫 방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런가? 예, 뭐 한 40일 만에 네. 이런 100회 이상한 네. 최상위권의 팟캐스트를 없앨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나란 인간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슬쩍 떠넘기기 하는군요. 네? 아 제가 하고 있다고요, 제가. 네. 본인이 제가. 스스로? 네. 반반 맞죠? 뭐.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 저 때문이에요. 근로감독관님 무슨 오늘도 말씀이세요? 오셨네요? 마지막 방송이니까 제가 참여해야죠. 왜요? 깨러 하니까 왔으니까 왜요? 마지막에 왜?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아니, 만든 사람도 나고 깬 네. 사람도 나고 아. 끝까지 처음부터 참석하는. 관짜로 왔지 뭐. 근데 저는 완전- 정말 깜짝 놀란 게 왜 다 이동영 작가의 욕심으로 이걸 깬다고 다들 댓글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이 작가 욕하는 게. 이 작가 욕바지야? 욕바지야. 정말 욕을 너무 놀랍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 왜 다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이 돈형으로. 오래됐습니다, 바뀐 지. 시나리오를 막 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난 큰 깜짝 그림 그리는. 놀랐어. 네. 네. 저는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 얘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근데 소녀님, 이거- 네.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그냥 아닌가요? 오늘 뭐 방송이 있어갖고 아, 그렇군요. 아니, 손혜원님은 일본에 계실 때 음. 이동영 작가님한테 연락을 받았잖아요. 음. 어땠습니까, 기분이? 근데 사실은 그 정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좀 없는 것 같다. 아니 제가 아무리 미친놈이라 그래도 네. 네. 당일날 끝냅니다. 그럼. 네. 전직 현직 의원에다가 좀 네. 이 사람들 모아놓고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김성애 아니, 보좌랑 여기에 그럴만 대해서 해요. 굉장히 심도 있게 오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게 이 세상을 바꾸는 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꿨는데 이렇게 계속 길게 가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느냐. 그리고 좀 이렇게 늘리기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 의원님하고는 벌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 정청래 전 의원님 우리 알바 시리즈였잖아요. 이거.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방송인이 되셨는데 굳이 여기서 또 계속 이렇게 할 게 있는가라는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연말에 한번 행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작가께서도 괜히 또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사실은 남 배우님하고 손 변호사님한테 너무 미안해. 왜요? 두 분이 모처럼 들어오셔서 새롭게 분위기 좀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나가도 되는데 이 두 분은 이제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 그냥 하세요. 그래 그거 괜찮다. 아이고. 이름은 그냥 써도 돼. 물려줄 테니. 두 사람이 뭐 결사 반대했으면 뭐 계속 갔겠지. 근데 두 사람도 다 오케이 하고 한 거고 그 손님발처럼 우리가 너무 방송을 요즘에 우리 스스로가 별로 재밌다고 안 느끼거든. 맞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매너리즘에도 빠진 것 같고 이집만 사는 게 딱 좋아. 아니, 한참 국정농단 저도 그때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손수 그리고 변호사. 잘 될 때 네. 근데 왜 내 그만둬요. 소개는 안 해주고 지금 진행하는 거야? 지금 히든으로 지금 마지막에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좀 해주세요. 답답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네. 청래당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는 청래당수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영화인 네? 정청래입니다. 뭐요? 영화 섭외 받았어요. 아, 영화인. 네. 그것도 주진우 영화겠지. 아니. 진짜? 혹시 몰라요? 멜로 드라마. 오! 상대 역이 누굽니까? 지금 캐스팅 중에 있는데 예. 웹무비로 일단 오. 한번 푼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직은 밝힐 단계는 주연은 아닌데 아니죠. 까메오. 고마워. 대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기자가 보이죠? 한번 근데 해주세요. 이게 다 대사야. 그 맞네. 근데 대사가. 역할이 뭐냐면 남부지검장이야. 오. 근데 이거 까메오 군대 활동 같이 했고 그래서 비서실장하고도 아마 코드가 잘 맞을 것 같고 알코올 분해할 수가 없는지 술 한 방울도 못 먹습니다. 야,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근데 술자리에서는 네. 끝까지 다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운동도 잘해서 네. 17대 국회의원 할 때 축구를 잘했어요. 축구로 또 같이 또 하셨겠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때 축구를 잘하는 네. 3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정봉주, 최재성, 한정도. 정청래 아니었습니까? 저는 축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래요? 장영달 의원이 원래 네네.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영달 선배부터 시작해서 이 세 명이 너무 날아다녀요. 그래서 다른 당하고 축구를 하면 항상 이기고 그랬던 아주 축구 실력도 뛰어나요. 아까 뭐 영화 얘기하면서 검사 역할을 하신다고 했고 또 지금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이 원광대 출신이라니까 생각나는데 검사들이 한때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씨발 원광대 나오고 건국대 나온 새끼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말이야. 딱 정청래 한병도를 집어간 거지. 그랬다니까 새끼들 나쁜 새끼들. 힘드네 진짜.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대법관 있죠. 네. 그분이 원광대 출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표 난 거 보니까 어쨌든 전북에 대한 배려 예. 또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비주류 뭐 이런 게 통했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그래서 판도라에서는 비자림 인사라고 했거든요. 제주도 가면 비자림이라고 있어요. 숲인가요? 네. 근데 이제 비가 뭐냐면 비자가 뭐냐면 안일비자. ip사기가 안일비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자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자림이 있겠는데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준으로는 아닌 사람들이 중용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병도 신임 수석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그때 제가 문광일을 했잖아요. 그때 김명곤 장관이 예. 예술의 전당인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보면 맨 뒤쪽에 앉아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 맨 앞쪽으로 앉혀요. 장관 발탁. 그래서 김명곤 장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뭐 이명박근혜의 그런 스펙 기준을 본다면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무수석 자리가 한때는 폐지된 적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네. 왜 폐지했을까요 그때? 그러니까 뭐 정무장관, 네. 무임소 장관 이런 예.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죠. 예. 근데 이제 특임 장관. 쓸데없는 자리다. 이게 많았지. 특별하게 하는 일 없으면서 뭐 예산만 축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정무장관, 이명박 때도 정무장관이 있었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정무장관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무장관을 하지 않고 정무수석을 해서 이 정무수석 밑에 정무비서관이 또 있고 정무기획도 있고 치안비서관도 있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임수석 정도 되지 않을까. 노무현 정부 때 없앴던 이유가 있네요. 당청 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폐지를 했었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그 공천권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노 대통령이 다 내려놓으면서 정무수석도 폐지해버렸어요. 독재 정권 때는 정무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대통령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데 비자금 전달? 뭐 하여튼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정무수석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교 역할을 오면서 좀 들어보니까 네. 한병도 신임 수석에 대해서 언론의 평가는 일단 지켜보자. 근데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패널 중에서. 초선밖에 경험을 안 했고. 네. 그리고 한참 쉬었는데 과연 국회 선수 많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잘 요리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렇게 또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무수석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어쨌든 대통령의 뜻을 잘 떠받들어서 네. 여하이 야당과 여당에게 잘 그것을 전달하는가. 그거에 따라 달려있지. 정무수석이 뭐 전국을 풀어갈 수 있는 키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야당 관음들은 어때요?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한병도 전 의원이 1초선이었었잖아. 네. 근데 서로 이게 그 관계가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을 알고 그러진 않을 텐데 그게 좀 약간 걱정인데 사람 자체는 정말 유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대로 착하고 예. 한번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면은 그 끈을 놓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관계가 좋고 저는 하여튼 뭐 이 대선 때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주 눈에 띌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속사정 얘기를 하자면 네.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2012년 대선도 그렇고 이번 대선도 이번도 그렇고 그렇죠. 예. 고생이라는 게 어떤 고생 말씀이세요? 역할을 엄청 했어요. 엄청 일을 했는데 돋보이지가 않은 거야. 일을 많이 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조직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본 인정하고 거죠. 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너서클 내부에서도 저는 한병도 의원이 이렇게 된 것이 저는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민심을 굉장히 잘 읽어요. 항상 이번에 보면서도 전체적인 움직임을 그렇게 정교하게 보고를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계속 봤거든요. 한편으로 또 광고주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죠. 예, 사과의 말씀 겸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청정구역이나 시사 안드로메다로 오세요. 광고 듣고 시사 안드로메다는 좀 다르잖아요, 광고가. 아니 그 YTN 쪽에서 광고를 붙여 된다 그러더라고. 팟캐스트. 그러니까 따로 팟캐스트를 뺄 때는. 뺄 때는. 오케이. 그래서 예.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야, 벌써 1년 넘게, 1년 반 동안 진행했는데,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네. 딱 2개 남았네요. 네. 그쵸? 마지막 회에 할 거는 비밀로 해두시고, 오늘. 마지막 -1. 예. 뭡니까? 정무수석. 정무수석. 네. 오, 재밌습니다. 오늘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됐죠. 내부 승진. 내부 승진인데 제가 주워 듣기로는 그 중진들 중에 좀 헬라했더만 다들 지방선거 나간다고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역이 아니면서 중진은 중진. 뭐 예를 들어 뭐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광주시장 나가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 사람 뽑기. 그래서 내부 승진. 근데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캠프에서 이제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 이렇게 가보면은 어떤 사람 하나가 이제 전국 조직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하는데 하다가 너무 궁금해갖고 나중에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한병도였어요. 근데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인데요. 우리가 보통 청와대 정무수석, 근데 공식 명칭은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이런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제에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이렇게 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이 있는데 수석 비서관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이고 수석 비서관은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게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정부마다 좀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10개의 10개 수석비서관이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살펴보면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이게 이제 국민소통수석이라고 그러죠.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인사수석 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 연설, 일정 이런 걸 짜고 하는데요. 이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현재 443명의 비서관 행정관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좌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를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고 그동안 누가 정무수석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혐오평이 많이 올랐었는데 비교적 일찍 내부 승진 쪽으로 그래서 몸이 풀린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한병도 아니면 진성준, 백원우 전 의원 이렇게 3명이 아마 물망에 올랐을 겁니다. 근데 한병도 신임 수석하고는 제가 가끔 통화를 했는데 전병헌 수석을 보좌를 그동안 해서 겉으로 드러난 건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다 이제 활동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무수석을 보좌하는 역할을 바로 밑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상 한병도 신임 수석이 발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하고 또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백원우나 진성준보다 좀 높은 점수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됐으니까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학번으로는 86학번이고요.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광대가 원불교 본산이잖아요. 그래서 원불교 신자일 겁니다. 그래서 17대 초선 경선할 때 원불교에서 아마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11대 초선 활동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선 전부터 전국에 있는 조직을 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전국에 다니면서 조직 활동을 조직에 참 강한 분 같아요. 했던 친구고요. 저하고는 뭐 이제 1년 후배 정도 되는데 부인이 약사예요. 부인이 약사인데, 그래서 비교적 좀 이렇게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초선 때 같이 활동을 했지만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알았던 게 뭐냐면, 한 이라크 우호재단을 만들어서 이라크에 굉장히 인맥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 제거 이후에, 이라크 쿠데타 전까지 거기 최고 2층 실력자하고 의형제를 맺어서 형님 동생하고 그래서 한병도 신임 수석이 있잖아요.
이라크에 가잖아요.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오. 그리고 공항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치면 KBS 같은 네. 이런 방송에서 실제로 중계도 하고 톱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이제 친구 삼았더라고요. 최고 실권자. 거기는 이제 이슬람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최고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다양한 활동도 좀 했었고 무엇보다 한병도 신임수석에 대한 기대를 저는 하는 것은 굉장히 착합니다. 사람이 품성이. 그리고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도 같은 동기의 86학번.